저 손흥민 센터 포워드 있는데 절로 이 패스가 얼마나 양질의 패스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대충 보이시죠? 맨유 경기 때입니다. 자 9번 어떻죠? 왜 왕따인데? 혹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얘기해. 돼요. 와서 얘기해요 그럼. 이 앞부분 잠깐만 넘겨주세요. 이게 보면요, 이제 그가 슈팅당 이제 기대 득점 값이 0.06과 0.2 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냐면요. 자, 지난 주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이 벌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전반 16분 칩슛으로 또 리그 1호 골, 이어서 후반 18분에 2호 골, 21분에도 골을 추가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06번째 골로 역대 최다골 30위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팀은 번니의 5대2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뭐 골 장면이나 이런 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집으로. 뭐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뭐 키워드만 놓고 보면 원톱, 원톱이죠, 원톱. 네, 원톱. 그리고 해트트릭 이런 키워드가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그 공격 작업을 할 때 볼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 장면을 만들었냐. 볼을 리시브했던, 받았던. 우리가 배구할 때 리시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데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기 세트피스에서 말고 그냥 일반적 상황에서 어때요? 굉장히 넓게 많이 받았죠. 양 팀을 합친 건데 역시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 때보다는 가운데 원톱으로 나왔을 때 훨씬 더 공격적인 리시브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 번니와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기 전이 왼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머리 위에 막 볼 엄청 서 있죠. 네. 저에게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손흥민 선수가 뛸 때 교체 나가기 전까지 슈팅을 엄청 때렸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 손흥민 선수가 나간 다음엔 슈팅이 포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톱으로 손흥민이 있을 때 어떤 이 공격잡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손흥민이 나가고 누구 들어왔죠? 히샬리송. 네, 하나 때렸습니다. 자, 다음. 네. 자, 그리고 요 장면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기대 득점 값인데 계속 계단식으로 저 노란 거 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네. 근데 저 빨간 점 있죠, 교체 시점이라 써 있는 다음부터는 그냥 살짝 하다 쭉 이렇게 뚝 가죠.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손흥민 뛸 때는 기대 득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다가는 이제 역시 손흥민 교체 나가니까 기대 득점 값이 떨어졌다는 거고, 여기 이렇게 막 무슨 파동 같은 거 있죠. 네네. 저기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저게 보라색 아래가 토트넘이고요. 공격을 얼마나 주도했냐라는 거예요. 저 위에 빨간색이 번니입니다. 손흥민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아래쪽 보라색이 되게 활발하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계속 공격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손흥민이 딱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번니가 공격했다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원톱에 대한 그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네네. 요게 이번에 번니를 5대2로 잡을 때 저 CF 센터 포워드로 되어 있는 게 손흥민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제임스 매디슨이에요. 자,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저 손흥민 센터 포워드 있는데 절로 이 패스가 얼마나 양질의 패스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대충 보이시죠? 패스가 계속 가죠. 네네.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가고 사이드에서도 가고 제임스 매디슨도 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임스 매디슨은 약간 손흥민과 이렇게 옆으로 가서 서로의 역할 분담, 지역을 좀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네. 자, 이게 이번에 번니의 경기에서의 제임스 매디슨과 원톱으로 나갔던 손흥민 선수의 볼을 받거나 서로 주고받거나 지역을 분할했던 장면이에요.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장면은 히사르송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경기들 보여드릴게요. 자, 저 9번 어떻죠? 뭐가 주고받고 한 게 별로 없는 것 없죠. 같은데? 고립됐죠. 네. 네. 대신에 왼쪽으로 섰던 손흥민에게 볼이 가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 자, 다음 장면. 이건 브랜트포드 두 번째 맨유 경기 때입니다. 자, 9번 어떻죠? 왜 왕따인데? 좋은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왕따예요. 없어. 볼이 가지 않아요. 표가 없잖아. 네.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도 한번 보세요. 조금 동선이 겹쳐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네. 왼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죠. 맨유 네네. 경기였습니다. 다음 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본머스와 경기 때 여기서도 봐요. 9번 어때요? 너무 내려가서 공격적인 위협적인 장면을 못하죠. 네네. 이거는 특히나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이 완전히 겹쳐있죠, 동선이. 그래서 우리 경기 보면 앞섰던 경기들이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이 약간 겹쳐가지고 시너지를 발휘 못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매디슨도 약간 왼쪽으로 도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어땠냐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완전 확연히 다르구나.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장면. 손흥민이 원톱으로 갔을 때 저 원톱, 그러니까 그게 손흥민이냐 누구냐를 떠나서 저 원톱으로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얼마나 전개가 잘 됐냐. 그다음에 세컨에 있는 제임스 매디슨하고 얼마나 위치에 대한 포지션의 역할 분담도 잘 되고 서로 원활하게 움직였냐를 볼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보다 압박을 매우 지능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오른쪽에 있고 매디슨이 왼쪽 지역에 있잖아요. 저게 이제 왜 나왔냐면 그 벌리의 골키퍼가 트래포드라는 골키퍼인데 이 선수가 그 맨시티에서 이제 유스 출신이에요.
발밑이 매우 좋은 선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경기 보면 오나나 골키퍼처럼 거의 그냥 빌드업을 주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고 예. 압박을 할 것인가가 포인트였는데 그거를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방 압박을 되게 좋아하니까 전방 압박에 대한 요구를 최전방 공격 스타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뛰면서 이거는 정면으로 뛰는 게 아니라 약간 돌아뛰면서 일부러 저 왼쪽 공간, 그러니까 토트넘으로 하면 오른쪽 공간에 골키퍼가 패스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채널링. 네.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고 메디슨이 왼쪽으로 올라가주면서 결국 압박은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득점했을 때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나오는 장면 보면 바로 그 전에 토트넘이 볼을 빼앗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오른쪽으로 돌아뛰면서 왼쪽에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득점이 나오는. 그래서 걷어냈는데 그게 네. 가봤죠. 네. 그게 이제 두 골이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메디슨 골이 그렇게 나왔죠, 정확하게. 저 죄송한데요. 저희도 얘기하고 있잖아. 자, 요거는 극명하게 딱 하나 손흥민으로만 비교해 볼게요. 지금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왼쪽인데 윙 선발 출전 3경기 슈팅 맵이에요. 이거는 손흥민이 3경기 다 왼쪽 윙으로 네. 나왔을 때 모든 스탯을 합친 겁니다. 네네. 합쳐서 슈팅을 5개 때렸어요. 3경기에서 합쳐서 5개. 기대 득점감도 0.3입니다. 그다음에 슈팅에 따른 뭐 이런 것도 0.06. 되게 낮죠, 수치가. 네네. 실제로 뭐 골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오른쪽으로 보시죠. 이거는 이번 번리 경기 한 경기에서의 기록이에요. 톱으로 나왔을 때 어때요? 이 경기 하나에서만 슈팅이 5개입니다. 예. 그죠? 골도 5개고 기대득점과도 1.1로 확 뛰어 오릅니다. 그리고 슈팅도 보세요. 훨씬 더 박스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냥 우리가 느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측면보다는 지금 톱으로 나왔을 때 네네. 그다음에 히사리송 선수의 지금 약간의 부진과 물려서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토트넘에게도 좋고 네. 손흥민 선수의 강점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래서 효과가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혹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얘기해. 돼요. 와서 얘기해요, 그럼. 저기 앞부분 잠깐만 넘겨주세요. 이게 보면요, 이제 그가 슈팅당 이제 기대 득점 값이 0.06과 0.22 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냐면요. 이게 그 손흥민 선수가 윙에 있을 때는 하프 스페이스에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몰려있지. 또 이제 메디슨까지 있다 보니까 수비도 밀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팅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비 밀집 지역에서 슈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도 공략을 하고 또 이제 맨 앞에서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가져가다 보니까 슈팅당 기대 득점이 0.22골로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수치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만 더 하면 상호 형이 얘기했던 거랑 같은 결이에요. 네. 상호 형도 측면 쪽으로 많이 가면 상대의 밀집이기 때문에 감차나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슈팅을 때려도 질 높은 슈팅이 어렵다는 건데 네. 가운데면 공간이 나오니까 좋은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어떤 거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이 1.1골이지만 3골을 넣었다. 엄청 잘 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슈팅질이 너무 좋은 선수다. 결정력이 좋은 선수다는 거죠. 나가 이제.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 얼마나 우리 할 때 답답했을까. 예. 아무튼 이렇게 네. 수치로 우리 또 달수 형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실히 손흥민이 혹시 데이터적으로도 손톱이 어울린다.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번니가 아니었다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번니는 아까 그랬잖아요. 골키퍼가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려고 하더라. 콤파니는 자기의 스승인 페베 축구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그거로 2부에서 올라온 팀이기도 합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사실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여긴 너무 센데 너무 예쁜 축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니는 그 손흥민 선수에게 골 얻어맞을 때도 그랬지만 라인을 올려놓고 거기서 싸웠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축구를 알아서 어떤 팀이 완전 내려갔을 경우 그랬을 때 손흥민이 톱으로 뛰어올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살짝 또 한번 보고 싶은 장면이긴 합니다. 그럴 거면 어디가 낫다고 봐요? 당연히 왼쪽이죠. 당연히 왼쪽. 그럼 히살리송이 뭐 좀 비벼주고. 그렇죠. 그래서 히살리송도 잘해줘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원톱은 어쨌든 우리가 제로톱 할 때 제로톱을 쓰는 팀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딱 거기거든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는 순간. 그리고 아직 토트넘은 이제 시즌이 지나다 보면 요런 팀들이 한 중반쯤 되면 상대팀들이 이 팀한테 섣불리 달면 들면 안 되는구나. 이 팀이 빌드업 패턴이 굉장히 체계적이구나. 판단이 들면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서 분명히 지금 히살리송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버텨주거나 박스 안에서 싸워주거나 단순한 크로스 득점을 만들거나 이런 플레이도 토트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어쨌든 히샬리송이 좀 해줘야죠. 살아나야 되겠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히샬리송도 네. 잘하는 게 당연히 토트넘한테도 훨씬 이롭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가보면 예를 들면 브랜든 존슨을 영입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데드라인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스쿼드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건 궁금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워낙 운동 능력이 좋고 스피드가 좋으니까 그거로 깨도 상대에게 골을 넣었는데, 이제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요즘 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지능적으로 볼을 차려고 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자기가 전술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예를 들면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자기가 무리하게 드리블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역할에 충실하고, 네. 원톱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골도 넣지만 계속 비어있는 공간으로 하거나 채널링을 걸어서 그 볼이 우리 팀에게 다시 오는. 인터뷰 봤어요 혹시 이번 경기 끝나고?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골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팀 전술의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대로 뛰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히샬리송 선수가 몸이 계속 안 올라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네. 손흥민 써야죠. 네. 손흥민 쓸 거고 그때 브랜 존슨도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사실 이 조합을 또 어떻게 전술적으로 지능적으로 대처할지 이건 되게 궁금해요. 저는 못할 거란 느낌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 되게 궁금한 지점이야. 네.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페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대 팀도 이제 읽을 테니까. 그쵸. 그때 네. 만약에 이제 히샬리송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하고 지금 브레넌 존스도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이 조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좀 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아마 그 셀틱의 프루아시랑 오현규의 관계처럼 될 수도 있어요.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고 하고. 네. 약간 이게 상대가 밀집 수비한다. 한 그럼 70분쯤에 7, 80분쯤에 히샬리송 들어와서 그게 셀틱에서도 그랬거든요. 똑같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히샬리송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레이스에서 히샬리송이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옆에서 부퍼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저기 부패 토론 내가 한번 붙어주거나 내일 토트넘 얘기 한번 세게 해요. 내일 저 2부 한대니까 2부. 나 내일 토트넘 얘기 실컷 해요. 내일 저기 부모지 의견이 듣고 싶은 분들은 내일 2부 들으시면 그럼 됩니다. 아예 오늘 4부를 하세요. 안 돼. 주제 빨리 알려줘라. 저번에 나 욕먹었다니.